플로리 박사랑 체인 박사는 12년 동안이나 냉장고에서 잠자고 있던 곰팡이를 되살려서 페니실린의 기적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면 페니실린이 다시 주목받게 된 과정을 알아볼까요? 1964년 헤어 교수는 페니실린의 기원을 다시 한번 추적해보기로 시도를 해서 두 가지 미생물의 상호 관계에 대한 기량작용의 비밀을 밝혀냈어요. 기량작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서로 다른 미생물이 다른 쪽 미생물의 생장을 억제하는 물질을 분비하는 관계예요. 즉, 곰팡이에서 포도상 구균의 생장을 억제하는 물질인 페니실린을 분비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곰팡이 배양 여과액을 동물한테 투여해도 독성도 없었고 페니실린이 언젠가는 유용한 항생제가 될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왜 감염된 동물한테 주사하지 않았냐고요? 그 당시 저는 페니실린을 정제하고 분리하는 화학적인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과 연구원이 없었어요. 그 당시 나의 어눌한 의사소통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당시 시설이 열악해서 더 이상 연구를 진전시킬 수 없었던 것은 우리가 페니실린 개발을 포기하게 만든 직접적인 요인이었죠. 그 뒤로도 많은 학자들이 페니실린을 정제하기 위해 또 페니실린을 실용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였죠. 맨 처음에 레이 스트릭 교수는 페니실린이 잘 자랄 수 있는 인공 배지를 만들고 거기서 페니실린의 단백질을 추출하였어요. 그 다음에 홀트라는 사람은 몇 주 동안 아세트산 아미를 이용해서 추출을 시도해 보았지만 페니실린의 불안정성 때문에 정제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나중에 중요한 해결책이라고 밝혀졌죠. 그 다음 레이드라는 사람은 페니실린이 세균을 분해하는 것이 아니고 세균의 생장을 정지시킨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페인이라는 박사는 여러 사람에게 임상 실험을 해서 성과를 많이 거뒀지만 배양액을 일정하게 만들기 너무 어려워 더 이상 임상 실험을 할 수 없었어요. 1930년대 후반에는 항생 물질의 가능성에 대해서 아무도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노력은 없었어요. 당시에는 이런 화학요법이 세균뿐 아니라 사람의 세포도 죽인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했어요. 그러다가 독일의 바이에르 회사에서 썰파제라는 동물의 몸에서만 강력한 살균 효과를 보이는 물질을 약으로 만들면서 제약 연구의 활성화를 가져오게 되었어요. 이로써 페니실린도 역시 또 다른 신약이 될지 모른다고 생각을 해서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찾아왔어요. 옥스포드 대학에 있는 체인과 플로리 박사는 수준 높은 연구를 하고 싶어 했고 그 당시 첨단적인 지식으로 재미있고 새로운 결과를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외부에서 큰 돈을 끌어올 만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했어요. 그 동기가 결국은 페니실린이라는 거대한 물질을 다시 찾아내게 한 거예요. 체인과 플로리는 둘 다 우연히 내가 쓴 논문을 읽게 되었는데요. 그때 플로리는 학과에 빚이 생겨서 미국의 록펠러 재단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어요. 그때 이미 독일과 전쟁이 일어났고 그들은 제안서에서 이론적 생화학 연구의 중요성을 내세우면서 그 결과를 치료 목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음을 명시해서 계약을 하게 되었죠. 이렇게 해서 1940년 초부터 곰팡이 배양과 기본적인 검사, 페니실린의 효능과 강도를 측정하는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게 됐지요. 그 결과로 페니실린은 단백질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게 됐고 보다 더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동결 건조법을 시도했어요. 쥐에게 치명적인 연쇄상 구균을 투여한 후에 동결 건조법으로 얻은 페니실린을 주사한 쥐는 다음 날이 되어도 멀쩡했지만 약이 들어가지 않은 쥐는 감염 후 13에서 16시간 내에 죽어버렸어요. 이때 사용한 페니실린은 1%의 순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 흥분과 기쁨으로 플로리는 곧바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라도 대량 생산을 해야 한다는 계획을 세웠죠. 플로리는 페니실린이 다른 균에 감염된 생쥐도 보호한다는 것을 밝혔고요. 살아있는 생체 내에서 실제로 약효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그건 정말 훌륭한 업적이었어요. 단지 18개월 만에 연구로 최초로 사람에게 임상적 실험까지 성공을 거두게 됐어요.
그들은 모두 페니실린의 효과를 보고 거의 기적적인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세균 감염에 속수무책이었던 그 전에 비하면 페니실린의 효과는 정말 기적이었어요. 또 페니실린의 빠른 치료 효과만큼 인체에 독성이 없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었어요. 당시로서는 엄청난 일이어서 연구진들에게는 정말 영웅적인 나날이었죠. 하지만 당시에는 곰팡이를 대학 연구소에서 대량으로 배양하기는 매우 어려웠어요. 특히 전쟁 중이었던 영국의 상황은 말이 아니었죠. 그래도 가진 방법을 다 동원했으나 대량으로 정제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이들의 노력은 화학과 임상의학의 새로운 분야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지만 결국 플로리는 전쟁 중인 영국에서는 이 경이로운 약이 대량 생산하기는 어렵다라고 느끼고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죠. 지금까지 페니실린이 발견된 이야기를 했는데요. 페니실린에 대한 연구 논문 자료가 발표가 되었는데도 과학자나 제약회사가 적극적인 연구 개발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시 이 분야의 연구 환경은 굉장히 열악했죠. 그리고 이 화학요법의 개념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했어요. 시험관에서 세균을 죽이는 물질을 사람에게 적용하면 세균뿐 아니라 건강한 사람의 세포도 죽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